안녕하세요. 89세 종양외과 전문의 이철민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양배추를 이렇게 먹는 순간 내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양배추는 값이 저렴하면서도 영양 성분은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더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양배추를 잘못 드셔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된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양배추는 분명히 좋은 채소입니다.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 위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수식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이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양배추로 암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주 단순한 시도로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이 방법들은 제가 진료했던 수백 명의 환자분들에게 직접 권했던 것들이고 그분들 중 상당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경험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약물이 있으시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배추가 우리 시니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3가지 경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혈액 희석제, 즉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73세 김말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이분은 5년 전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후 와파린이라는 혈액 희석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건강에 좋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아침 생양배추 주스를 한 컵씩 드시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혈액검사 수치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INR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서 혈액이 다시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행히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발견해서 양배추 섭취를 중단하고 약물 용량을 조절했지만 자칫 잘못했다면 혈전이 다시 생겨서 재발할 뻔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 때문입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를 도와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멈추는 것도 이 비타민 K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복용하고 계시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약물들은 정반대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장병이나 부정맥,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약들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를 많이 드시게 되면 마치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양배추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75%에 해당하는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생양배추 주스나 양배추 샐러드를 매일 많이 드신다면 혈액 희석제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배추를 아예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기 시작하거나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되고요. 만약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양배추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 또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40년 전 젊은 의사였을 때 처음 경험한 사례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당시 65세 박순희 할머니가 목 부분이 부어오르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응급실로 오셨어요. 처음에는 목에 종양이 생긴 것 아닌가 의심했는데 자세히 검사해 보니 갑상선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자세히 물어보니 6개월 전부터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대로 매일 아침 생양배추를 믹서기에 갈아서 한 컵씩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진하게 만들어서 말이에요. 양배추 한 포기를 3일에 걸쳐 드실 정도로 많은 양을 드셨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았고 갑상선이 부어서 갑상선종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양배추 섭취를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후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셨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양배추의 매운맛을 내는 물질이기도 한데 우리 몸에 들어가면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로 변화합니다. 고이트로젠은 요오드가 갑상선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김이나 미역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요오드 때문인데 이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재료거든요. 그런데 고이트로젠이 이 과정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니어분들 중에는 젊을 때 요오드 부족으로 갑상선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생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이 더욱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리고 체중이 늘고 변비가 생기고 기억력도 떨어져요. 심한 경우에는 목이 부어오르는 갑상선종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진행되면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제가 그 할머니께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과 익혀서 드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끓는 물에 양배추를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쳐도 고이트로젠 성분이 90% 이상 줄어듭니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이에요. 찌는 것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나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양배추보다는 데친 양배추, 찐 양배추를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갑상선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도 양배추의 좋은 영양소들은 그대로 섭취하실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소화기 질환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2달 전 78세 최만배 할아버지가 폭통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위장이 약해서 소화불량에 시달리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까지 생기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TV에서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생양배추를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는데 2주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배에 가스가 차면서 배가 빵빵하게 부어오르고 트림이 계속 나오고 복통까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다른 음식 때문인 줄 알고 계속 양배추를 드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설사까지 시작되면서 견디기 힘들어지셨던 거죠. 응급실에서 검사해 보니 장에 가스가 과도하게 찬 상태였고 장 점막이 자극받아서 염증 반응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양배추 섭취를 중단하고 장 진정제를 처방해 드린 후 2주 만에 호전되셨지만 그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양배추에는 라피노스라는 복합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소화 효소로는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장내 세균들이 발효시키게 됩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대량의 가스가 생성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가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이 예민하거나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도 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여기에 가스가 과도하게 생기면 폭부팽만, 폭통,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식이섬유가 좋다고 하는데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갑자기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장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장의 연동 운동을 과도하게 활발하게 만들어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을 받으신 분,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 대장염이나 장질환으로 치료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 그리고 장 수술을 받으신 후 회복 중인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양배추를 아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리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생양배추 대신에 충분히 익힌 양배추를 드시면 라피노스 성분이 많이 줄어들고 식이섬유도 부드러워져서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양배추 스프나 찜, 볶음 요리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위장 반응을 확인하시면서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위험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양배추를 잘못 드셨을 때 암 발생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한 데다 그 수치가 미국의 8배에 달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50년 넘게 종양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72세 이숙자 할머니가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수술 전 상담을 하면서 식습관에 대해 물어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으로 위험을 앓고 계셨는데 건강을 위해 3년 전부터 매일 생양배추 주스를 만들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위에 좋다고 해서 공복에 드셨답니다. 처음에는 속이 쓰렸지만 좋은 약은 쓰다고 생각하고 계속 드셨다고 하셨어요. 물론 양배추 자체가 암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헬리코박터균으로 위 점막이 손상된 상태에서 생양배추의 거친 식이섬유가 지속적으로 위벽을 자극했고 이것이 만성염증을 악화시켜서 암 발생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짠 음식, 절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인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 절임을 잘못 만들어 드시는 경우예요. 양배추 절임, 특히 김치류를 만들 때 소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발효가 불완전한 상태로 장기간 섭취하시면 질산염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위암의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로 걱정되는 것은 갑상선암입니다. 앞서 갑상선 기능 저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더 심해지면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8세 박승재 할아버지는 갑상선 결절이 있는 상태에서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생양배추를 과량 섭취하셨어요.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커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조직검사 결과 악성으로 나왔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이 지속되면 세포 증식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적인 세포 분열과 사멸 과정이 깨지면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것이 결국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장암과의 연관성입니다. 앞서 소화기 질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만성적인 장염증은 대장암의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한 75세 김만배 할아버지는 이미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는 고위험군이셨는데 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생양배추를 매일 많이 드셨어요. 하지만 약한 장 상태에서 거친 식이섬유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장 점막에 미세한 상처들이 계속 생겼고 이런 만성 염증 상태가 2년간 지속된 후 대장 내시경에서 새로운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했지만 만약 더 오래 방치했다면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양배추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해서 양배추를 아예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양배추는 분명히 좋은 채소예요.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생양배추 대신 데치거나 찌는 방식으로 익혀서 드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보여드리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생양배추와 데친 양배추의 성분 차이를 비교한 연구 결과인데요. 끓는 물에 양배추를 단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쳐도 갑상선의 해로운 고이트로젠 성분이 약 90% 이상 감소합니다. 그리고 장에서 가스를 생성하는 라피노스라는 당분도 크게 줄어들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양배추의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은 거의 손실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따라 양배추를 드시기 시작한 82세 조춘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 양배추의 효능을 포기하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양배추를 한 입 크기로 썬 다음 끓는 물에 40초간 데치고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빼서 참기름과 마늘 조금만 넣고 무치는 방법이었어요. 일주일에 3-4번, 한 번에 50g 정도씩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갑상선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도 전혀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비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소화 기능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발효시켜서 드시는 것입니다. 사우어크라우트나 양배추 절임 같은 발효 양배추는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생성되고 소화 효소도 만들어져서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져요. 특히 발효 과정에서 양배추의 거친 식이섬유가 부드러워지고 가스를 생성하는 성분들도 많이 분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절임보다는 직접 만드시거나 저염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염분 함량을 확인하시고 하루에 30에서 50g 정도의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섭취량 조절입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갑자기 끊으시면 혈액 응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일주일에 양배추를 몇 번 얼마나 드실지 정하세요. 그리고 그 양을 꾸준히 지키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데친 양배추 50g씩 드시기로 정했다면 이 패턴을 3개월 이상 유지하시면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시니어를 위한 양배추 섭취 추천 방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제 환자분들께 권해드려서 효과를 검증받은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데친 양배추 찜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부드러운 형태의 양배추 섭취법이에요. 몇 달 전 제가 진료한 76세 한광배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배추를 한 입 크기로 썬 다음 끓는 물에 1분간 데쳐주세요. 그 다음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완전히 빼고 찜기에 넣고 5분간 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양배추가 정말 부드러워져요. 치아가 약한 시니어분들도 쉽게 씹을 수 있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여기에 참기름 한 방울과 다진 마늘 조금, 그리고 천일염을 살짝만 뿌려주시면 맛도 좋아집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항암 효과가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양배추의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은 살짝 데치고
찌는 과정에서 오히려 활성화되어 생양배추보다 두세 배 더 높은 항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6개월간 양배추를 드신 후 종양 표지자 수치가 개선되었고 전반적인 면역력도 좋아지셨어요. 두 번째는 양배추 스프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용 레시피예요. 80세 이미자 할머니는 위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일반적인 양배추는 위에 부담이 돼서 드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개발한 위장 보호용 양배추 스프를 알려드렸습니다. 양배추 200g을 잘게 썰어서 끓는 물에 2분간 데친 후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그 다음 냄비에 넣고 닭육수나 멸치 육수와 함께 20분간 끓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두부 한 모를 으깨서 넣어주면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스프는 위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양배추의 모든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점막을 보호하는 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이 우러나와서 위염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자 할머니는 이 스프를 매일 저녁 한 그릇씩 드신 후 3개월 만에 위염 증상이 크게 호전되셨어요. 속쓰림도 줄어들고 소화 불량도 많이 개선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양배추 초절임입니다. 장 건강과 입맛 회복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특히 식욕이 떨어진 시니어분들께 효과가 뛰어납니다. 77세 박승희 할머니는 항암 치료 후 입맛을 잃어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는데 이 양배추 초절임을 드신 후 식욕이 돌아오셨어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배추를 얇게 썰어서 소금물에 30분간 절인 후 깨끗이 헹궈주세요. 그 다음 식초와 설탕을 2:1 비율로 섞은 절임액에 하루 정도 재워두는 겁니다. 여기에 생강 조각을 조금 넣어주면 더욱 좋아요. 이 초절임의 놀라운 효과는 유산균 생성에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천연 유산균이 대량으로 생성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또한 식초의 아세트산이 양배추의 가스 생성 성분을 중화시켜서 복부 팽만감을 방지해 줍니다. 박승희 할머니는 이 초절임을 매 식사 전에 한 젓가락씩 드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잃었던 입맛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변비도 해결되고 전반적인 소화 기능이 좋아지셨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모두 가스 방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양배추를 드실 때 생기는 복부 팽만감이나 트림 같은 불편한 증상들이 거의 사라져요. 동시에 양배추의 좋은 영양소들은 그대로 보존되면서도 흡수율은 더 높아집니다. 오늘 제가 89세의 나이로 여러분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50년 넘게 종양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올바르게 먹어야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양배추는 분명히 훌륭한 채소입니다.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풍부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 갑상선이 약한 분, 소화기가 민감한 분들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세 가지 안전한 섭취법입니다. 데친 양배추 찜으로 항암 효과를 높이시고 양배추 스프로 위장을 보호하시며 양배추 초절임으로 장 건강과 입맛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양배추를 즐겨 드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도 89세의 경험과 지혜를 담아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시니어 건강관리,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제가 평생 연구해온 암 예방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정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보는 빨리 알수록 더 큰 도움이 되니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모든 댓글을 읽어보고 다음 영상 주제로도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곧 제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정보는 아무리 좋아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 약이 있거나 치료받고 계시는 질환이 있으시다면 식단 변화 전에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89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제 경험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어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